아, 이런 사람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기도 하시나요? 아, 있죠. 뭐 항상 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 만나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좀 사기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옛날엔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인상이 안 맞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내 눈을 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오히려 사기친 사람도 있고, 뭐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첫인상은 내 내면에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기치게 생긴 얼굴은 없거든요. 진짜 사기꾼은 사기 안 치게 생긴 게 사기를 쳐요. 정말 사기꾼은 사기 안 치게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막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있는 그대로 제로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0에서 시작이에요. 항상 시작은.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대화할 때 포용력이 굉장히 있어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스무스하게 하고, 정말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이 질문하는 사람하고도 스무스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요. 말하기가 인간성에서 많이 나오죠.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어려운 거 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가는 우주선을 만든다거나 스페이스X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고, 또 막 엔지니어 개발하고 이거 너무 어려운 일 하니까 이런 사람이랑 대화할 땐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레벨에 딱딱 맞춰서 애들이 재밌어 죽어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이 상대야. 내가 아니야. 센터가, 상대가 센터인 거죠.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사람이라는 도구, 좋게 말한 도구, 사람이라는 그 진짜 역량,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리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잘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1인분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1인분, 100인분, 1000인분, 만인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으면 만인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센터가 이제 미래지향적이죠. 과거에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미래에 머리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미래지향적인 거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공부하려고 하고, 하루에 1%만 성장해서, 성장은 복리성장이라 100이루면 170% 성장을 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야. 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지금 되고 있어. 하고 있어. 이것 20분 골든모닝 20분 했다고 해서 내가 확 성장해? 진짜 이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시간 되는 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하고 하니까 함께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아주 그냥 조금씩 재미있게, 이거 엄청 재밌어요. 시각화 하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한 10년쯤 흘러봐.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이디어는 많고 생각은 많은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힘이 전 좀 부족한데, 이러면 부자 되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진짜 아이디어는 저는 진짜 돈의 가치로 안 치거든요. 절대 안 쳐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직원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디어를 대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고. 다른 아이디어 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될 것 같아.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근데 그거 너가 실행할 수 있어? 없지. 나 롯데타워를 짓겠다고 아이디어를 말을 했어. 네가 실행할 수 있어, 아이디어? 지금 이 벽돌 옮기는 거에 집중하자고. 벽돌 옮기는 거에 집중하다가 조그만 거 지어보고 나중에 롯데타워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벽돌 옮기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해서 시작을 해서 해봤는데 애게게 만들어 놓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행을 여러 번 계속 해보면서 빠르게 실패하고 또 빠르게 성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빠르게 실패하고 많이 실패하고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고 성장하면서 성공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게. 뭐부터 해야,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성공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진짜 토니 라빈슨도 워렌 버핏도 여러 기업가들이 그렇게 힘들 때 전 재산을 투자해서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교육에 쓰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월부를 보니까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 1,000만 원은 부동산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돈을 투자해서 저는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 나랑 비슷하게 돈이 없던 사람이 부자 된 사람한테 가서 교육 받을 것 같아요. 그걸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병행을 하면서 교육을 받나요? 당연하죠. 계속 실행하면서 내 월급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내가 옛날에 7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평생 7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월급은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25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250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에 보니까 진짜 뭐 많이 받는 사람이 300이야 400이야 그래봤자 난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더라고. 나는 성장하고 그 회사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 하면서 요거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분야의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더 올라왔을 때 이거를 그만두고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너나이님한테 진짜 이 사람 고수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전국을 전부 다 발품을 하루에 10km씩 걸어다니면서 발품을 빨고 아파트를 다 하는 거. 그거 알 때까지 아파트를 안 사야 돼. 한국에 진짜 최소한 건물을 100개는 보고 저 건물이 딱 나왔을 때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라는 걸 딱 알면 가격이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돼. 이게 싸네, 비싸네, 얼마나 금매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정도 알 때까지는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 공부를 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1억을 모았는데 이 돈을 남의 말만 듣고 펀드 같은데 또는 주식에 딱 넣어놨어. 그러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근데 또 마침 이 주식이 막 한 곤두박질 떨어져서 1억을 잃었다고 쳐봐요. 그런 투자는 절대 내가 모르는 분야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미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억? 그래 나 5천만 원 연봉 버는 사람이 벌면 되지, 1억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리스크를 한다는 거죠. 리스크를 절대 하면 안 돼. 이 1억에서 원금을 최소한 까먹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아파트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8로도 가보고 4로도 가보고 해가지고 정말 너나이님처럼 완벽하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따다닥딱 나올 정도는 되거나 아니면 전국은 못하면 뭐 내 동네라도, 내가 강남에 살면 강남의 주변이라도 진짜 이 잡듯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가 야 이거 싸니까 사가 아니라 내가 다양하게 비교해서 딱 그 얘기만 들어도 부동산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 진짜 금매네? 내가 내일 팔아도 몇 천만 원은 이득을 볼 정도로 싸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사는 거죠. 공장 일을 하면서 열심히 옷을 다리던 시기의 켈리체와 지금의 이제 켈리체 회장님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하도 그 분야에 일단 그 분야의 최고가 좀 되고 싶어요. 무엇을 하도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책상 청소를 한다고 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와이셔츠를 빨리 만들지 뭐 진짜 1분마다 한 번씩 와이셔츠가 딱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진짜 저는 그것을 왜냐면 라인이 있어요. 뭐 카우스 다는 사람은 카우스만 달고 단추 다는 사람은 단추만 달고 그래서 10몇 명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미질까지 해서 딱 이제 왁구로 접어가지고 와이셔츠가 딱딱 떨어지는데 그 일을 우리가 조금만 순서를만 바뀌기도 하고 그 제스처를 한 번에 딱 박을 제스처를 2번, 3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조금만 하면 이게 1분에 하나씩 떨어지는 게 뭐 30초마다 한 번씩 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계속 연구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면 그냥 한번 잘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공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 일은 마음에 드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 내가 대기업의 기획실에 취직을 하고 싶어, 마케팅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나는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대충 하고 대기업에 진짜 마케팅 일이 했을 때 그때 열심히 하자.
그런 일은 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취직하기가 굉장히 면접에서 다 나와. 실력에서 다 나오고 실제로 취직이 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실행력이 떨어져. 머리가 떨어지는 거죠. 똑똑하게 잘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미 연구했었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라면 잘 보기 좋게 노는 거랑 대기업 마케팅이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관계가 엄청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라면을 밑에 층에 놓았을 때보다 위층에 놨을 때 잘 팔리네?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것을 위층에 놔야 되겠네? 아니다. 여기보단 여기가 놨을 때 그 이 옆에 이게 있을 때 더 잘 팔리네? 이러면서 다양하게 바꿔보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은 이 머리가 됩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머리가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그 일만큼은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연구하고 연구하는 그 습이 점점점 여러분을 발전시킬 겁니다. 그때 그 와이셔츠 다리시던 그때 켈리치님의 행동들이 지금 어떤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인데 도시락을 어떻게 하면 빨리 김밥을 계속 만드는데 진짜 1초에 그러니까 1분에 한 개씩 김말이가 빠져나오게 어떻게 하면 제스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그 큰 참치를 해체 작업을 하는데 제스처를 최소한의 제스처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면서 빨리 만드느냐. 다 핸드메이드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특히 유럽은 더 세금이 많아서 인건비가 비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드느냐, 빨리 자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르느냐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게 된 게 이 와이셔츠 공장에서 야 어떻게 하면 한 제스처 줄이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짝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놓고 와이셔츠 이렇게 추려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싹 박을 수가 있어. 요런 거 이렇게 박을 때도. 근데 이렇게 엎어놓으면 한 번 돌린 다음에 이렇게 박아야 돼. 이런 연구들이 내가 많이 했었던 게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연습이 이미 3년 동안이나 한 거죠. 한 봉우리에 이제 3봉우리를 오르다가 내가 한 분야에서 최고치를 찍어본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더 높은 최고치를 찍을 확률이 많아. 공장에서 최고치를 찍어보니까 세계적인 초밥 회사의 최고치가 찍고 뭐 책을 쓰는데도 다른 사람이 썼을 때보다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더 높고 베스트셀러가 이 책이 썼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나처럼 발음 나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나도 유튜브를 하는데 최고치에 찍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자기개발 전문 분야에서 켈리아도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혁신적인 그거는 무슨 분야에 적용해도 되는 그쪽이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PD님이 어느 분야에서 내가 밥 먹고 살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100이라면 최고가 100이라면 그 분야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0이나 10이 아니라 한 7, 80은 한 거거든요. 이 20 차이가 1이 되고 아니면 그냥 겨우 밥 먹고 살게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 20을 가는 법을 연구를 한 사람은 다음 분야에 그 20을 가는 게 연구가 된다는 거죠. 관계가 없는 일도 그 안에 룰은 비슷하다는 거죠. 켈리치님은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을 많이 쓰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시간을 이미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걸 빼내지 않으면 좋은 습관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년 그래요. 매년 제가 연말을 돌아보고 이제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올해 새로 시작한 나쁜 습관이나 그전에 꾸준히 해왔던 나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어떤 것을 끊어낼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집중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저녁에 자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저녁에 안 할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내가 평상시에 가끔 뭐 회식을 했다거나 뭐 그걸 먼저 끊어내야지 아침 습관을 그리고 잠이 들어야지 아침 습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끊어내는 거가 없어서 다들 작심삼일하고 실패하는 거죠. 회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진짜 한 20년 전에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를 바라는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그 필라테스 선생님이 70살이에요. 여성분이신데 나는 70이 됐을 때 세니어 모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굉장히 뭐 내가 운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막 달라져요. 저도 특별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고 그게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싶은지 정하는 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한 15kg는 빼야 될 것 같아 다이어트로. 그러면은 어떤 것을 끊어내는지 일단 하루에 100g 한 달에 100g씩
꾸준하게 이제 50이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찌어오는 것을 멈추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설탕물을 끊자. 그래서 맥주, 와인, 음료수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하고 커피, 차, 허브차 종류만 마셔. 칼로리가 없는 거만 마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떤 것을 끊어내냐면 제가 올해 끊고 싶은 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넷플릭스도 삭제하고 게임도 삭제해요. 그리고 또 안 보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또 보고 깔아서 비밀번호 넣고 보고 끝나면 또 삭제해.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요, 이게 좀 귀찮아지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점점 좀 조금씩 삭제해야 돼. 삭제. 그러니까 몸을 좀 먹는 걸 끊고 시간을 좀 먹는 걸 끊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또 설탕,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 이런 것들 끊으시면 좋을 거예요. 조금 탄수화물 같은 거 덜하고, 몸에 안 좋은 거 하나 정도는 항상 매년 끊으려고 노력하고, 진짜 친구도 끊고 사실은 처음에. 정말 친구 다 끊었어. 그래서 제 베스트 프렌드가, 저를 아직도 미워해요. 저 만나러 놀러 왔는데 내가 막 일만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지금 회사가 잘 되고 하니까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안 봐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하면서 이제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제 친구들은요, 아직도 남아있죠.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워라밸을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가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라밸은 인생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년, 10년 젊을 때 확 성장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최고로 높을 때 난 그만둬야 돼. 얼마나 바보야. 확 성장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이 많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최고치에 쪘는데 정년퇴직? 죽어라고 해봤자 정년퇴직 하고도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대 때, 30대 때 성장을 집중해서 하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끝나는 거는 비슷하게 끝나도 이미 이 많은 남보다 2배의 케이크를 내가 확보할 수 있고, 이 복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리. 한 달에 내가 3천만 원 연봉인데 1억 연봉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된다고 해봐. 3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30년 후에 내가 퇴직해야 돼. 근데 나는 지가 어떻게 죽어라고 하고 그 분야의 최고한테 배우고 뭐 해서 1억 연봉을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이 20년의 기간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합니다. 재미로 일을 하죠. 좀 더 크게 인생의 워라밸까지를 생각을 막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세계여행 다니고 젊을 때 나이 40에 40에 50대 60대에 세계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저도 그렇게 거기 가서 만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놉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47세에 이제 우리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CEO가 왔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왔고 저는 이제 혁신을 담당하거든요. 계속 일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혁신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7세에 정년퇴직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친구들이랑 정말 세계여행도 같이 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함께 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그러니까 진짜 워라밸을 하자는 거죠. 가짜 워라밸이 아니라, 양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질로 하자는 거야. 내 인생을 질로 살자는 거죠. 양으로 살자가 아니라. 진짜 워라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정말 보상으로 돌아올까? 하면서 좀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지금 방금 말씀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공을 못했어. 켈리처럼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열심히 사는 이 상태가 성장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거든요. 결과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지금 오늘 아침 어떻게 재미있게 같은 일을 하는지를 항상 연구하셔야 돼요. 성장하고 있을 때가 정말 재밌어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저도 했죠, 당연히. 코치님, 멘토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켈리야, 성장하고 있을 때가 행복하단다. 네가 성공하면 내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이때가 정말 해와. 나 지금 무력해. 할 게 없어. 이때가 진짜 행복한 거다. 너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즐기는데 내가 그냥 띵가띵가 놀고 맨날 진짜 시간 진짜 뭐 넷플릭스나 하고 막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영원 즐거울 것 같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내 꿈을 위해서 사는데 이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아, 왜 너는 저 부자 아닌가 보다. 켈리, 너는 부자라고 어떤 분이 개뻥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왜 부자라면 책은 그렇게 열심히 쓰고 유튜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 저 유튜브에서 하는 거 전부 다 기부, 그러니까 제 몫은, 이제 직원들 뭐 말고 제 몫은 다 기부하고 있고요. 저자 수익금 100% 기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피디님? 가장 최고 보상이다. 가정이 보상인 거죠. 그걸 즐기셔야 돼요. 이게 막 죽어라고 죽을 둥 살송 막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제 마인드 코드를 조금만 하잖아요. 이런 자체가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방법으로 성공한 롤모델님한테 제대로만 알고 배우면 비슷하게 간다. 제 스승인 진짜 토니 라빈슨이 한 말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 꿈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가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의 롤모델한테 가서 배워서 하면 비슷하게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씹어 먹어버리겠다. 당신의 노하우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하고 제가 선생님을 몇 분을 해서 그 사람들 거를 노하우를 배워서 저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막 하고 싶은데 주저되고 뭐 이런 거 저도 다 겪은 거고요. 제 선생님들도 다 겪은 건데 그래서 노하우가 없어서 그래요. 롤모델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는 거 도움 너무 많아요. 제 책 말고도요. 자기계발 관련한 쉽게 나온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간단한 1분 동안 만드는 습관책 같은 것도 있어요. 1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좋아 켈리야 내가 한 가지만 따라할게. 너 뭘 할래? 그러면 딱 한 가지. 진짜 책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돼요. 못 읽겠으면 한 장만 읽어도 되고 아니면 시각화 눈 뜨고 그러니까 망상 그러니까 내가 시각화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망상이고 오늘 할 시각화를 하고 미래의 것을 하고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시각화거든요. 그거 3분 얼마나 재밌는데요. 매번 하루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도 일 시작 전에 이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흐르는지 잠깐 눈 감고 한번 해보고 일을 시작하고 회의할 때에도요. 오늘 회의하는데 좀 불안해. 그럼 화장실을 가가지고 회의 직전에 이 회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봐. 이 회의에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있을 텐데 나는 주눅이 들어서 말도 쭈삣쭈삣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회장님하고 뭐 사장님한테 발언하는 것을 한번 시각화하고 오잖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게 돼요. 연습 한번 했으니까 똑같은 걸 두 번째 하라면 좀 더 쉽잖아요. 그런 습을 진짜 가진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상상하고 실행하고 상상하고 실행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실행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한번 생각하고 실행을 하고 오늘 제 선생님이 한 분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